안녕하세요. 답이 손드는 영어입니다. 문장이란 단어를 어순이라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람의 감정이나 행동을 표현하는 말이나 글을 의미합니다. 글은 1대1의 원리에 따라 문장과 문단으로 나뉘는데, 문장은 문법과 관련되어 있고 문단은 글의 주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어 시험은 문장에 관한 규칙과 문법을, 그리고 문단에 담긴 글의 주제나 요지를 묻는 문제를 출제하게 됩니다. 문장은 다시 현대 영문법의 1대1의 원리에 따라 주어와 서술어라는 기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문장이라면 반드시 하나의 주어와 서술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때 주어의 자리에는 명사라는 품사가 위치하고 서술어의 자리에는 동사라는 품사가 위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4종류로 분류되는 동사 중에서 어떤 동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기본적인 문장 성분과 성분 사이에 여러 가지 수식어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문장은 길어지거나 복잡해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4가지 기본 문장 구조에는 변화가 없어서 우리가 기본 문장 구조만 확실히 알고 있다면 그 어떤 문장이라도 해석하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서술어 자리에 위치되는 동사의 종류에 따라 위의 도표와 같이 구분되는 4가지 기본 문장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대1의 원리에 따라 서술어는 목적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먼저 분류됩니다. 그리고 다시 보어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에 따라서 불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로 분류됩니다. 이때 또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동사는 상태동사로 부르기도 하며 대표적인 동사는 비동사고, 타동사는 동작동사로 부르기도 하며 대표적인 동사는 투동사가 됩니다. 또한 자동사는 상태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동작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필요하지 않고,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어로 만드는 수동태 문장도 만들 수 없습니다. 반대로 타동사는 동작 동사로 부르는 만큼 당연히 동작의 대상인 목적어가 필요하고, 목적어가 있으니까 목적어로 만드는 수동체 문장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단어인 동사를 외울 때 자동사와 타동사, 완전 동사와 불완전 동사를 각각 구별할 수 있도록 암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문장에 사용된 동사 뒤에 있는 품사명을 보고 그 동사의 형태를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어를 암기할 때 동사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구분하면서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일반 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기본 뜻만 기억하면 됩니다.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일일이 구분해서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어 공부에 있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이 있지요. 영어는 위치 언어다라는 말입니다. 이 문구의 의미는 모든 단어와 품사 그리고 성분까지 문장 안에 사용된 그때의 위치를 보고 비로소 우리는 자동사와 타동사의 분류, 심지어 단어의 뜻까지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사의 종류에 따르는 문장 성분에는 어떤 품사들이 위치하게 될까요? 도표를 보겠습니다. 주어 자리에는 명사,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 보어 자리에는 명사 또는 형용사, 부사어에는 문장 필수 부사가 있고 선택 부사가 있습니다. 성분이란 서술어 종류에 따라 문장 내에서 위치를 부여받게 된 7품사 중에 한 품사를 말합니다. 사실 문장 만드는 일은 쉬운 작업입니다. 아무리 복잡해 보이는 문장이라도 보이는 도표와 같은 서술어의 4종류에 따라 정해지는 4종류의 문장 구설을 벗어나는 문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술어의 4종류에 따르는 각각의 4가지 문장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완전 자동사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완전 자동사는 주어만 있으면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서술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문장 기본 구조는 주어와 완전 자동사입니다. Audience listen to the speaker. 문장 5형식은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청중은 그 연사에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직독직해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청중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연사에게. 답이 손드는 영어는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청중이 귀를 기울인 상태의 대상은 그 연사였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beautiful girl in the picture smiled. 사진 속에 있는 그 아름다운 소녀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녀는 사진 속에 있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녀가 있는 그 사진에서 미소 짓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문장 구조인 불완전 자동사를 사용한 문장을 보겠습니다. 불완전 자동사란 주어와 그 주어를 보충하는 주어 보호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서술어를 말합니다. 주격 보호는 틀린 용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주격 보호가 아니라 주어 보호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적격 보호가 아니라 목적어 보호라고 해야 올바른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여하튼 불완전 자동사로 만드는 정해져 있는 문장 기본 구조는 주어와 불완전 자동사 그리고 주어 보호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is a famous professor of astronomy. 그분은 천문학에서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분은 유명한 교수입니다. 천문학에서. 그분의 상태는 한 분의 유명한 교수로 소속은 천문학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The challenge of our past remains the challenge of our future. 우리 과거의 그 도전은 우리 미래의 그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과거의 그 도전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도전으로. 그 도전을 가지고 있던 우리의 과거는 여전히 그 도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미래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문장 구조를 보겠습니다. 완전 타동사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완전 타동사란 주어와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서술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문장 기본 구조는 주어와 완전 타동사, 목적어입니다. 그런데 완전 타동사는 목적어를 한 개 취하는 완전 타동사와 목적어를 두 개 취하는 완전 타동사가 있습니다. 물론 목적어를 한 개 취하든 두 개를 취하든 둘 다 목적어가 있어야 하는 완전 타동사일 뿐입니다. 먼저 목적어를 한 개 위치시키는 완전 타동사를 사용한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장 구조는 주어, 완전 타동사, 목적어가 됩니다. They offer a number of products to the consumer. 그들은 소비자에게 많은 제품을 제공합니다. 그들은 제공합니다. 많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그들이 제공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제품은 받는 대상이 소비자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A bad workman always blames his tools. 서투른 일꾼은 그의 연장을 항상 탓합니다. 서투른 일꾼은 항상 탓합니다. 그의 연장을. 서투른 일꾼이 항상 탓하는 것은 자신의 연장입니다. 이제 목적어를 두 개 위치시키는 완전 타동사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주어와 완전 타동사, 목적어 1, 목적어 2의 구조가 되지요. 목적어를 두 개 위치시키는 완전 타동사로 만들어지는 문장에서 동사의 행위를 받는 대상을 목적어 1 또는 간접 목적어라 하고 주어가 그 행위의 대상에게 주거나 전달하는 것을 목적어 2 또는 직접 목적어라고 합니다. 문법 용어가
간접 목적어든 직접 목적어든 목적어가 한 개든 두 개든 완전 타동사가 요구하는 목적어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He wrote a long letter.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한 통의 긴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 여자에게 써 주었습니다. 한 통의 긴 편지를. 그 남자가 써서 준 것은 그 여자가 받은 한 통의 긴 편지였습니다. 두 번째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He showed me a picture. 그녀가 나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그녀가 보여주었던 것은 내가 본 한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장 구조인 불완전 타동사를 사용한 문장입니다. 불완전 타동사는 주어와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 그리고 불완전한 목적어를 보충해주는 목적어 보호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서술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해져 있는 문장 기본 구조는 주어, 불완전 타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호입니다. 예문을 보죠. We should elect a honest person president. 우리는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선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출해야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우리가 당연히 선출해야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상태인 대통령입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겠습니다. I want to finish the work. 나는 내가 그 일을 끝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원합니다. 내가 그 일을 끝내기를.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끝내야 할 그 일입니다. 사실 위 문장은 기존 문법에 따르는 분석법과는 달리 현대 영문법에서는 문장에 적용되는 응집성의 원리에 따라 목적어를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로 취급해서 불완전 타동사 문장이 아닌 완전 타동사 문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동사 부분을 배우지 않았고 익숙하지 않을 부분이라 일단 큰 문제도 없고 해서 기존 방식대로 안내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후일 별도 영상을 통해 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바로잡아 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대 영문법에서 간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준동사 부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동사는 복문을 단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활용해서 사전에 없는 단어를 만드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현대 영문법과 달리 기존 영문법은 어렵고 복잡하게 잘못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하튼 준동사로 만드는 사전에 없는 단어의 기본을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어를 정복하려는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손드는 영어 힘!